안녕하세요, 이 작가입니다. 제가 퇴근하고 또 잠들어가지고 지금 일어났어요. 그래서 제가 최대한 빨리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그렇죠. 그래서 어제까지 한 거 그 다음부터 이어서 한번 가볼게요. 아시겠죠? 제가 아진산업까지 어제 해드렸죠. 그래서 오늘은 헬로우디님의 LG이노텍 먼저 시작을 해볼게요. LG이노텍은 왜 오세요? 그 전장부품 쪽은 들고 가세요. 실적도 올해 실적 잘 나올 것 같은데 왜요? 하반기 갈수록 또 괜찮을 겁니다.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비베베님의 백사는요, 테마주인데 최근에 이분 테마주 잘 가고 있잖아요. 지금 그럼 빠져야죠. 이제 정치 테마주는 항상 가위바위보 싸움이거든요. 누가 잘 가면 누가 못 가요. 그래서 잘 갈 때 빠지는 거예요. 잘 갈 때 사시는 거 아니고, 그죠? 요거 타이밍 또 못 잡으시면은 저랑 또 그 눈물로 같이 또 보셔야 돼요. 저 또 보셔야 돼요. 그만 보셔야죠. 그죠? 그 다음에 오렌지 3님의 소마제는요, 그 마이크로젠의 자회사죠. 그 코로나 검사 서비스 그쪽이에요. 좀 어려운 분야인데요. 미국 영향도 많이 받고 코로나는 이제 그만하셔야죠. 그죠? 교체하시고요. 비중이 크시다 그러면은 천천히 그 다른 쪽으로 그렇게 교체하시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차민만님의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그 LS 사전 어디지? LG그룹에서 나왔었죠, 예전에는 뭐 동박 쪽도 하고 그러다가 이것저것 하다가 최근에는 이제 그 IoT 사물 인터넷 쪽으로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스마트 전력 시스템이거든요, 결국. 그래서 기기 판매로 시작해서 점점 이제 시스템 솔루션 쪽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사명도 그때 바꿨죠. 그래서 산업 흐름에 맞춰가지고 잘 변화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대하셔도 될 것 같아요. 얘기도 많이 들리거든요. 쭉 지켜보고 가시죠. 그 다음에 알리루뽀님의 엔디포스는 안되죠. 코로나 치료제는 이제 정리하는 수순으로 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거북이는 뚠뚠님의 파워로직스, 카메라 모듈 중에서 제일 좋은 거는 MC넥스라고 봐요. 저는 제가 공부했을 때는 그렇게 보고요. 내용은 괜찮은데 실적이 조금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좀 지지부진하다 하시면은 교체하는 걸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되게 긍정적이시네요. 그죠? 그리고 그 다음 에스콘의 폴더블이죠. 폴더블에서 그 롤러블로 그 다음에 슬라이더블로 가는 이제 추세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뭐 하냐면은 힌지 하거든요. 그래서 3전에 그 지플립 2에 이제 들어가기로 했죠. 그래서 자, 힌지가 뭐냐, 요 핸드폰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폴더블 폰이 이렇게 있잖아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시죠? 그래서 요 연결 부분 요거를 힌지로 하거든요. 그래서 괜찮아 보입니다. 주가도 뭐 괜찮을 것 같고, 만약에 주가가 좀 약하다, 뭔가 약하다 그러면요, 요쪽도 같이 한번 보세요. 아시겠죠? KH바텍 요쪽 같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좋은 생각님이 삼보산업, 저도 노답이네요. 삼보산업 가덕도로 갔으니까 가덕도로 빠진 거예요. 그냥 부산 쪽에 있죠, 이 기업. 그래서 자, 요게 뭐가 문제냐면요, 테마가 이렇게 한번 세게 붙잖아요. 그러면 세게 그 붙어있는 그만큼만 빼줘야 되는데 추세를 꺾어버리거든요. 이 기업이 가져가고 있는 추세 자체를. 그래서 그 테마 상승분보다 더 꺾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테마주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조금 조심하셔야겠죠. 그죠? 그리고 고래등은 물총님의 인텔리언 테크, 저라면 서서히 물량 정리하겠습니다. 장투하기에는 조금 제가 봤을 때는 무리수가 있다 보고요. 아크이 인베스트먼트가 얼마만큼 이제 잘 갈 수 있느냐, 그거를 봐야 되는데요. 오늘 뉴스도 하나 나왔잖아요. 그죠? 그 아크 인베스트먼트에서 우주 ETF를 냈는데 결국에는 그 우주 ETF면 우주 산업과 관련된 종목들 위주로 편입을 시켜줘야 되는데 기존에 가지고 있는 다른 ETF에서 종목을 중복시켰다, 뭐 그 돌려막기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그 기사 게재된 걸 보니까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기존에 잘 나가고 있는 그 종목을 여기에 편입시켜서 그 이 종목 보유 수량을 이쪽 형태에서 늘리면 그 ETF 요 상승률도 수익률도 개선을 시킬 수 있으면서도 요 주가 흐름도 같이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그 양다리 걸치는 식으로 하지 않았느냐, 약간 그런 식의
조금 이제 그 냉소적인 기사 내용이었는데요. 저도 일부 동의하는 쪽으로 읽었고요. 그리고 그 위성 쪽은요. 어이구, 뭐야 이거. 기본적으로 위성 쪽은 있잖아요. 조금 문제점들이 저는 보이거든요. 국가 간의 혼선 문제도 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보안 문제, 위성 간의 또 충돌 문제도 보셔야 될 거고, 그리고 위성 쓰레기 처리 문제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주파수 사용 대가 문제들도 이런 식으로 앞으로 해결해 나가야 될 문제점이라기보다는요, 좀 개선해 나가야 될 부분들이 꽤나 많아요. 멀리 있다는 거죠. 지구에서 한참 떨어져 있잖아요. 그죠?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쪽 제대로 공부하려고 그러면 제가 한번 해보긴 해봤는데 한 달 이상 해야 될 것 같던데요. 보니까 하다 말았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AR, VR 쪽도 같이 하고 있었는데 이쪽은 국내 주식 기업, 상장된 기업 가운데서 조금 매력적인 기업이 안 보여가지고 제가 이것도 시간이 좀 더 필요한 그쪽이고, 그리고 굳이 이렇게 공부한다 그러면 저라면은 차라리 빅데이터 쪽 하는 게 어떨까요? 빅데이터 쪽 공부해보고 싶거든요, 지금은. 그래서 그 고래등은 물총님께서 인텔리안테크 이렇게 하시는 거 보니까 좀 남들보다 좀 앞서 나가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럴 거면 차라리 좀 더 효율적인 곳에 공부를 하시는 게 어떤가, 그 정도 의견까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율주행도 괜찮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게임조아님의 포인트 모바일은 제가 잘 모르는 기업이네요. 이거는 전혀 모르겠어요. 상장 중인 것 같은데 볼까요 한번? 포인트 모바일, 모바일. 상장주네요. 그죠? 상장주인데 얘기가 전혀 안 들린다는 거는 조금 매력이 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상장주를 좀 많이 하시네요. 그죠? 그래서 상장주들은요, 초반에 주가 한번 빵 띄워주잖아요. 시세 한번 크게 준단 말이에요. 그때 좀 빠져나오시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제가 가지고 있는 기본 개념이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푸른 하늘꿈님의 이구산업 굉장히 오래된 회사죠. 구리사이클 크게 줬을 때 그때 뺐으면 어떨까요? 최근에는 조금 주춤할 건데 그 국제 구리 가격 자체가 지금 주춤하니까 이거 분명히 따라갈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크게 시세를 줬을 때는 빼고 보시는 게 맞아요. 제가 이것도 한번 같이 봐드릴게요. 이구 산업인데요. 그 시세를 크게 주면 어떻게 대응을 하시면 되냐면요. 자, 이렇게 한번 주잖아요, 시세를. 그러면 그때는 최소한 절반 정도는 떼어놓고 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절반만 남았잖아요. 그럼 마음이 굉장히 편해진단 말이야. 그래서 아니 더 띄운다, 여기서. 그럼 여기서도 또 한 절반 정도, 25% 정도 그 매도 치고 그 다음에 또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만약에 그럼 그 수량이 엄청 적어졌고 나는 이미 차익 실현을 내서 빵빵해졌잖아요, 계좌가. 그런 상태에서 만약에 이게 주가 흐름이 또 이렇게 내려간다. 그럼 시세를 한번 크게 줬던 종목들이 이렇게 한번 내려가면 지지를 받고 한 번 더 띄우거든요, 보통은. 여기서 한번 띄운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요때 다시 한 요 정도 많이 뺐다 그러면 조금 더 한 뭐 25% 뺐으면 뭐 한 10%에서 20% 정도 더 넣어보고, 그리고 나서 빠진다 그러면 미련없이 빠지고, 혹은 여기서 다시 반등을 주면 그걸 또 잡아먹고, 또 올리면 또 내리고, 또 매도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요 파도를 타고 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 파도를 탈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차익 실현을 하면서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편해진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게 하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요 딱 보면은 지금 차트 이거 보니까 엄청나게 상한가네, 상한가. 상한가를 한번 줬네요. 근데 와, 제가 진짜 이거 보면서 지금 좀 소름 돋았던 게 뭐냐면요, 이거 한번 봐드릴게요. 제가 지금 여기 설명드렸잖아요, 좀 전에. 그거 딱 대입해서 한번 같이 볼까요? 자, 볼게요. 한번 빵 띄었죠, 시세. 이 지점에서 제가 어떻게 하라 그랬죠? 50% 정도는 그냥 익절하고 보시라 그랬죠? 그럼 나머지 이제 잔량 50% 남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상승분 좀 더 줬을 때는 또 빼야 되겠죠, 그죠? 25% 빼고 봐야 되겠죠? 그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한번 시세 크게 뺀다 그랬죠, 그죠? 딱 보였죠, 지금 장대 한번 떴죠. 그럼 여기서 다시 한번 진입해 볼 만한 시점이거든요. 한 10에서 20% 정도만. 그럼 들어가는데 어떻게 됐죠? 또 뛰었죠. 그럼 또 나와야죠, 그죠? 이런 식으로 공략하시는 거예요. 진짜 지금 소름 돋았는데,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제가 그냥 가지고 있는 기본 개념이거든요. 이거 요리할 때 빵 띄우는 이제 그 테마로 크게 움직이는 종목들 요리할 때 보통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했으면 이거
진짜 사골의 국물까지 다 우려 먹을 수 있었던 종목이죠. 그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엄구스님의 테스나는 저 기분 좋게 해주시려는 거죠. 그죠? 제가 굉장히 길게 밀었던 종목이잖아요. 비메모리 후궁정 쪽인데요. 단순 비교해 드릴게요. 테스나가 있고, 그 다음에 네페스가 있고, 그 다음에 LB세미콘이 있잖아요. 여기가 자본금이 한 70억, 그리고 여기 네페스가 한 100억, 그리고 LB세미콘이 한 200억 돼요. 단순 비교하면 여기가 유리하죠. 그죠? 주가의 상승 그 흐름에 비춰본다면 가볍잖아요. 좀 더. 그러면 당연히 이게 좀 더 유리하겠죠. 단순 비교한다면요. 기업 내용 거의 비슷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냥 보셔도 괜찮아요. 그죠? 그리고 D램, 그리고 낸드,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 그 다음에 후궁정이거든요, 순서가. 이게 길게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주가 흐름이 크게 가려면. 그래서 중장기로 보셔야 되는 종목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굳이 말씀드린다 그러면, 그 테스나 같은 경우는 4만원 초반대에 붙을수록 초강력 울트라 매수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제 재료가 이미 여기 다 공개돼가지고 이만큼 떨굴까요, 시세를? 그렇게 가진 않을 것 같은데, 그죠? 한번 보시죠. 저는 되게 길게 가져갈 거라서 제 평단은 일단 그 4만원 부근에 가깝긴 하거든요. 근데 전혀 팔 생각 자체가 없어요. 저는 한 1년 3년 정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지양님의 SK케미컬, 이거 애널들이 되게 좋게 말하던데 저는 좀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사실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올해 최대어로 상장했잖아요. 그죠? VX 그 사업 부분에서 떼서 물적 분할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인적 분할, 물적 분할 제가 단순 비교 한번 잠깐 해드리고 갈까요? 물적 분할, 인적 분할. 예전에 LG화학 때도 제가 설명드렸던 것 같은데요. 자, 인적 분할 뭐냐면요. 기존 회사 주주분들하고 지분율만큼 신설 회사의 주식을 나눠 갖는 분할 방식입니다. 수평 관계로 가는 거예요. 주주분들과.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새로운 회사는 새로운 회사로 기존 회사에서 인적, 인력과 그 다음에 자원을 다 떼어가지고 새로운 회사 하나 자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인적 분할은. 법적으로 독립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기존 모회사의 대주주들이 여기에 대한 지분력이 분산되면서 지배력은 떨어져요. 그래서 수평관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소액 주주분들한테는 이게 좋죠. 근데 반대로 물적 분할은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정반대 흐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보세요. LG케미컬이라는 회사의 특정 사업부를 하나 딱 떼가지고 신설 회사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 지분은요, 기존 모회사의 그 지배권을 가지고 있는 그 분들의 지배권은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수직관계가 된다는 거 보시면 되거든요. 이 모회사가 자회사를 계속 지배하는 그런 구조로 간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단순하게 보면 좋은 것 같죠. 근데 기존 주주분들은 신설 기업에 대한 주식에 대한 권한이 없어요. 그러면은 기존 그 회사에서 좋은 유망한 사업 부분을 딱 떼가지고 물적 분할을 시켜버리잖아요. 그러면 이게 기존 주주분들한테 좋은 영향력인가요? 전혀 아니죠. 근데 설사 이게 만약에 기존 회사에서 요 사업 부분이 이 회사를 먹여 살리고 있는 원동력이었다 하면 굉장히 크게 빠질 수 있는 요인이 돼버리기도 하거든요. 요거 잘 보셔야 돼요. 근데 SK케미컬에서 저는 바이오사이언스가 상장한 거를 그렇게 좋게 보지는 않아요.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지금 백신의 그 CMO 위탁 생산이죠. 그 아스테라제네카랑 그 다음에 노바백스 그쪽으로 지금 가닥을 잡았잖아요. 그래서 올해 최대어로 꼽힌단 말이에요, 지금 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 빠져나간 자리가 공백이 조금 클 수 있겠죠. SK가 SK 바이오팜 이후에 어떻게 됐죠? 이렇게 됐잖아요. 그죠? 요거를 잘 기억을 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애널들이 좋게 보는 이유를 당최 전 모르겠는데, 저라면 조금 교체 매매를 하실 것 같아요. 추천주였어요. 뭐죠? 왜 이렇게 많이 사셨어요? 저라면 조금 교체해 나갈 것 같습니다. 물량이 많으시면요, 한 번에 교체하는 게 아니라 천천히 100주 있으면은 한 20주를 반도체 쪽으로 바꿔버리고, 또 보시다가 건설 쪽 많이 빠졌다 그러면 한 20% 또 바꿔놓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요 지분을 조금씩 빼나가세요. 아시겠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 잠도 안 오신다고. 제가 한번 볼까요? 어떻게 됐는지.
뻔하죠 뭐. 상장 이슈로 그 전에 한번 좀 띄워줬다가 그 다음에 상장 후에 빠졌겠죠 뭐. 많이 빠졌네요. 엄청 빠졌네요. 46만원에서 반토막이, 와, 이게 이렇게까지 빠질 일인가? 너무 많이 빠졌네요, 생각보다. 근데 이거 기존 제가 한 일주일 전부터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빠져나가셔야 된다고. 그 이후로 지금 7거래일 동안 엄청나게 뺐네요. 그죠? 아이고, 교체 매매 하시죠. 그죠? 교체 매매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교체 매매 하는 요령은 제 지난 영상들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거 한번 찾아보세요. 아시겠죠?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연순애님의 KMH 방송 송출 서비스 쪽이죠. 채널 사업도 하고 그쪽은요 돈은 좀 잘 된다고 들었어요. 그 엠플렉스랑 여기서 무슨 다큐 채널 그쪽으로 많이 하고 있죠. 근데 최근에 무중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가가 당분간 좀 밋밋하게 갈 거예요. 그 무중으로 뛰었던 주가는요 결국에는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가방은 출산용품이죠. 출산용품 쪽인데, 자, 주가 분석도 분석인데 제가 이렇게 기업 하나하나 지금 설명드리면서 가잖아요. 그래서 내가 모르는 기업이 나와도 같이 들어주세요. 몇 번 반복하다 보면은 다 자기께 되거든요. 그래서 기업 공부는 이게 한참 지나고 나서 딱 돌아봤을 때 오 하게 되는 그런 공부 영역이에요. 그래서 반복하고 있으니까요. 계속 이제 같이 지켜봐 주세요. 자기 종목이 아니어도요. 그죠? 그 공부하는 요령 제가 말씀드렸죠. 매매하는 방법이 첫 번째고, 그 다음에 기업을 골라내는 방법이 두 번째고, 세 번째가 전체 시장을 읽는 것까지가 이게 기본 주식 공부를 하는 요령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보시면 되는데, 기업 공부 같은 경우는 거시경제, 산업, 기업, 차트 이렇게 네 가지로 보셔야 된다 했잖아요. 공부하셔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거시경제 같은 경우는 지금 초보자분들이 하기에는 그 내용이 너무 워낙 방대해가지고 딱 요점만 제가 딱딱 짚어서 장중에 시향으로 적어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시점에는 산업 공부와 기업 공부를 지금 하고 있는 거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요거는 제가 작년에 내내 했죠. 한 8개월 동안. 그리고 나서 거시경제 지금 읽어드리면서 이거 지금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공부 방향성은 지금 그렇게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프로 그리면 우리가 지금 매매로 시작해서 지금 한 기업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요 정도 지점에 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서 같이 가시면 돼요. 근데 제가 지금 긴 시간 동안 최대한 해드릴 건데 예전처럼 체력이 받쳐주질 않네요. 제 나이가 생각보다 많아요. 지금 아이가 있었다 그러면은 중학생 이상 됐을 나이거든요. 그래서 20세 때 진짜 한참 여기 미쳐있을 때는 누가 기업만 딱 말해주면은 진짜 무슨 녹화 테이프 마냥 그 자리에서 따다다다다다닥 나올 수 있을 만큼까지 공부를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는 모르는 기업도 많잖아요. 지금 같이 공부하시다 보면 아시겠지만, 그리고 단어도 막 잘 기억이 안 나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요. 늙었어요. 여튼 저보다 손 윗분들 많이 보실 텐데 그분들한테는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저도 많이 늙었어요. 그래서 또 얘기가 샜는데요. 자, 아가방 컴퍼니 같은 경우는요, 유아들 옷이나 완구 그쪽으로 이제 제조하는 회사예요. 아이 키우시는 분들께서는 잘 알고 계시죠. 미국, 중국에 이제 현지 법인도 가지고 있고요. 연결 회사도 꽤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매출 대부분은 국내 쪽에서 한 90% 정도 가까이 잡히고 있고, 디어베이비, 그 다음에 에드아나, 데스티네이션 이쪽 그 브랜드들이 다 여기 거거든요. 그래서 분석 한번 해볼게요. 우리나라가 지금 저출산 기조가 지속되고 있죠. 잘 아시죠? 그러면은 산업 방향성과 지금 반대 방향에 있는 기업이잖아요. 그죠? 거기에다 지금 코로나까지 맞아도 작년에 직격탄이었잖아요. 내부 그 소비재 쪽이잖아요. 그죠? 그럼 쉽지 않은 국면이란 말이에요. 매출 측면에서 잘 나왔을 리가 없겠죠. 근데 최근에 주가 흐름이 들쭉날쭉했죠. 이거 왜 그랬죠? 저출산 정책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저출산 대응해가지고 80종가 예산 잡았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이슈로 쭉 뛰었단 말이에요. 주가를. 그러면 테마주 어떻게 하셔야 되죠? 고점 매도 전략 가져가셔야죠. 그죠? 그래서 자, 테마주와 가치주 차이는 어제부터 계속 설명을 제가 드리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응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 두 테마에 있어서는요. 테마주 물리시는 분들 대부분 고점에 어리둥절 하시죠. 그렇다고 저점에 들어가 계신 게 아니잖아요.
뉴스나 뭐 어떤 정보 듣고 들어가셨으면 이미 늦는단 말이에요. 정보력으로 움직이는 요 구간에서 들어가셨으면요. 그죠? 그래서 알 사람들 다 알고 들어간 후에 들어가신 거니까요. 먹을 자리가 요 위쪽에서 들어갈수록 별로 많지 않아요. 그죠? 그러면은 먹을 자리가 요거밖에 안 되는데 다 알고 들어갔다. 그러면 초보분들이 여기서 그럼 대응 국면인데 대응이 잘 되실까요? 안 되겠죠. 정보력도 약하고 그 다음에 대응력도 안 되면 저점 매수, 고점 매도 전략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나마 눈치가 좀 빠르신 분들은 요 진짜 좁은 틈에서 먹고 나오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좁은 확률 게임을 초보자분들이 하는 거는 저는 무리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자꾸 적어드리죠. 100명이 손절하면 그 중에서 한 10명 익절할까 말까 하는 영역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좁은 확률 게임 하지 마시죠. 처음에는 이제 물론 이게 뭐 성장준지, 가치준지, 테마준지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으셔가지고 그럴 수 있는데요. 하나하나 이제 차근차근 저랑 공부하면서 그렇게 좀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응원합니다. 저도 여기 응원 드릴게요.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루메이 야옹님의 캠시스 카메라 모듈 계속 하신다면요, MC넥스를 저점에 계속 잡아가세요. 제가 봤을 땐 그게 더 좋은 전략 같아 보이거든요. 여기 기간 수급이 잘 안 붙어요. 지난 시간에도 많이 말씀을 주셔가지고 이 기업 제가 한번 좀 알아봤거든요. 물어봤거든요. 근데 반응이 좀 쎄하더라고요. 그래서 자회사가 세보 모빌리티 그쪽이거든요. 소형 전기차 그쪽이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냥 좀 제가 봤을 때는요, 좀 쎄했어요. 여기 대표분이 그거 어디야, 쌍용차 출신이세요. 그 회계 전문가거든요. 근데 여튼 저는 그 스마트폰이나 카메라 모듈 쪽은 좋은 사업 방향성이라고 보는데 확실히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까지 그 기관 애들이 관심을 안 줘버리면 탄력 있게 가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애널들이 좀 중소형주 위주로 리포트도 많이 써주고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진짜 하여튼 그 매일 뻔한 기업들 리포트만 써주고 그러니까는 이게 개인 투자자들이 무슨 정보를 얻습니까 거기서. 글 쓰는 사람들이야 물론 이제 먼저 유명해져야 그 유명해지는 게 좀 밥줄이니까 표현이 좀 그렇죠. 죄송한데 자기 명운이 그렇게 달려 있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제가 볼 땐 좀 안타까워요, 이런 현상들이. 그래서 요즘에는 뭐 하나 잘못 쓰면은 그 기업 출입 자체가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블랙리스트 걸려가지고. 참 그렇습니다. 또 많이 물려 계시네요. MC넥스로 가격 조정 줄 때 좀 바깥하세요. 아시죠? 그리고 쭈님의 대덕전자 빨리빨리 가야 되는데 제 말이 너무 길어지네, 그죠? 이게 댓글 주셨던 그 시점하고 제 정보 사이에 간격이 좀 생기다 보니까 잠시만요. 늦은 정보가 들어갈까 봐서 제가 겁도 나고, 그러면서도 또 이제 정보는 다 전달해 드려야 되는 좀 그런 마음이 자꾸 그 간격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좀 그런데요. 자, 빨리빨리 최대한 보겠습니다. 제가 관심 종목이 아니면은 쭉 지켜보질 않아요. 그냥 간간히 나오는 정보 정도는 듣고, 그리고 리포트 좀 나오면 보고, 그런 정도라서 한 귀로 듣고 그냥 흘려버리는데요. 자, 대덕전자는요, PCB는요, 심택이 좀 더 좋다 보는 입장이에요. 심택으로 갈아타시죠. 힘들면 2만원대 초반에 잡으시면 괜찮습니다. 그 아래면 더 좋고요. 그리고 넥스트 BT 답이 안 나오네요. 코로나 관련주는 교체하셔야죠. 이제부터는. 그죠? 2020년까지만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승주빠님의 다운시스 다 했었죠. 여기도 전원장치랑 플라즈마 쪽인데요. 뉴파워 플라즈마가 조금 더 괜찮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난 영상 한번 보시면요, 거의 종목을 1000개 가까이 했기 때문에요, 여기 회원분들 하시는 종목들이 그렇게 많이 막 다양하지는 않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웬만한 기업은 다 있을 거예요. 그 일부에서 5분가 했었잖아요. 그거 보시면 되는데, 상장사가 해봐야 한 2000여 개인데 그 중에서 거의 1000개 가까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혹시 공부하시면서 구태여 이제 적으시면서 공부하시는 분들 계시면요, 그 사진 좀, 요약본 좀 많이 공유해 주세요. 그래야 여기 이렇게 막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아시겠죠? 보시는 분들도 찾기 편하시고, 저도 편하고,
그렇잖아요. 그죠? 중복이 없으면은 뒤에 막 적어주신 분들 거 빨리빨리 해드릴 수 있는데 중복이 많으면은 제가 이거 영상이 너무 많아지잖아요. 영상이. 그럼 보시기 시간도 아까우신데 굳이 좀 그렇잖아요. 그죠? 지루하시잖아요. 회사 자체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요. 조금 지루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볼게요. YBM넷은 안 돼요. 코로나 수혜주는 작년에 다 졸업하셔야 돼요. 그죠? 지긋지긋 하시는데요. 그럴 수 있어요. 교체 매매 꼭 하시고요. 그 다음에 볼게요. 수카님의 요거 먼저 해야 되겠네요. 나야냐얌님의 인지 컨트롤스는요, 굉장히 오랜만이네요. 이거 잘하고 있나요? 자동차 부품 쪽이에요. 현대기아 쪽으로 하고 있고요. 중국의 공장도 하나 가지고 있고요. 그 솔레노이드 밸브 하거든요. 이게 그냥 전자 밸브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솔 밸브라고도 합니다. 이게 뭐냐면 그 배관하고 그 다음에 그 모터 펌프 사이에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지? 약간 정수기처럼 생겼어요.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정수기처럼 생긴 건데 이게 뭐냐면 전자석 원리를 가지고 직류 그 다음에 교류를 이렇게 각각 연결해 가지고 전류가 흐를 때는 열리고 그 다음에 전류가 흐르지 않을 때는 딱 차단을 하면서 원격으로 추출액이 흐를 수 있도록 조절해주는 장치입니다. 전원을 딱 끄면은 더 이상 이제 추출액이 흐르지 못하잖아요. 다 이것 때문이에요. 그런 거 하는 데거든요. 잘 나갔었어요. 옛날에 어디야 거기 만도랑도 일 많이 한 걸로 알고 있고. 근데 자동차 부품 쪽은 제가 또 한 번 말씀드리지만요. 대기업하고 특히 하고 있는 자동차 부품사들은요. 마진이 박해요. 자동차 업황을 지금 저는 좋게 보고 있고 부품 쪽도 괜찮게 보고 있는데 요 마진 구조가 자꾸 발목을 잡거든요. 현대기아 또 진짜 욕이 나오려고 하는데 요 대기업들이 좀 갑질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쪽 산업 자체가 경쟁이 과열이다 보니까 마진 구조 가지고 좀 이런 좋은 중소기업들이 괜히 힘든 그런 구조로 가거든요. 좀 안타깝습니다. 이쪽에 좋은 기업들 굉장히 많은데 욕심을 좀 버리고 좀 나눠주면 안 되나요? 그죠? 그런 게 저는 조금 안타까워요. 그냥 아시겠죠? 그래서 자 넘어갈게요. 빠르게 한탄하고 있을 시간이 없죠. 자, 수카님의 이지홀딩스 같은 경우는 사료 쪽은요 좀 조용조용 할 거예요. 소처럼 느리게 갈 수 있거든요. 그죠? 제가 좋다고 했는데 안 갈 수는 있어도요. 그냥 그래요. 별로예요 했는데 잘 가는 경우는 좀 드물 겁니다. 눈치 빠르신 분들은 눈치채셨겠죠. 그죠? 교체 매매로 하시면 되고요. 자, 꿀붕만님의 삼성제약은 안 돼요. 백신 주사기 테마 끝났죠. 도망치세요. 무조건 도망치세요. 절대 안 돼요. 절대. 마이너스 40%. 제가 지난 시간에 이거 안 된다고 했잖아요. 오늘 6천원 깨졌네. 그때 왜 안 도망치셨어요? 제가 진짜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죠? 교체 매매 제 지난 영상 꼭 보세요. 교체 매매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죠? 그리고 부산김치님의 동서 부탁드립니다. 맥스웰 하우스 맞죠? 한 30년 됐어요. 여기 뭐 꾸준히 저는 우상향 할 기업으로 보고 있긴 한데 주가 굉장히 심심하지 않으세요? 변동 자체가 거의 없을 건데 여기는 진짜 거북이처럼 이렇게 갈 거예요. 성장성 자체는 없는 거 아시죠? 그래서 중장기 투자로는 뭐 나쁘지 않게 보는데 주가가 너무 탄력이 없어요. 그래서 심심한 기업이죠. 그 다음에 유럽사리님의 파세코 부탁드려요. 사자마자 10%? 창문형 에어컨으로 굉장히 핫하죠. 이걸로 영업이익 엄청 냈어요. 여기 해외 수출도 막 한다 그러고 그러는데요. 뉴스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고점에 물리셨다 그러면 좀 보시죠. 장기 투자할 만한 성격까지는 안 보는데 이 회사 자체가 워낙 조용했던 회사거든요. 근데 이 뉴스 가지고 지금 이렇게 된 건데 뉴스에 사셨다 그러면 조금 늦으신 거예요. 그래서 저라면은 도망칠 것까지는 없겠지만 교체 매매를 하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뭐 추천주였나요 혹시? 이게 살만한 종목은 아닌데. 이꾸리님의 효성중공업 괜찮아요. 괜찮은데 효성 쪽은 효성 첨단 소재가 탑픽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쪽으로 보시는 게 어떤지 그렇게 보겠습니다. 뭐 괜찮아요. 나쁘진 않습니다. 라일락3님의 대상 물린지 오랬는데 애들 거 자녀분들 것까지 사두셨군요. 대상 같은 경우는 더 됐죠. 여기는 한 얼마 됐지? 한 50년 되지 않았나? 거의 한 50년 됐을걸요. 청정원, 순창고추장 뭐 이쪽이잖아요. 무난하죠. 그냥 주가도 무난하고
뭐 그냥 진짜 흐름도 무난하게 갈 걸로 저는 보고요. 거기에 투자하셔야죠. 뭐 코로나 이후에 좀 회복 많이 했을 것 같고요. 무난하게 갈 회사입니다. 재미는 없을 거예요. 자녀분들 종목이라고 하면요, SK 하이닉스 같은 거 지금 괜찮은데 이런 거 어떠세요? SK 하이닉스 만만한데 지금 장기로 보신다면요, 멋진 부모님이시네요. 진짜 멋있습니다. 자녀분들도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학생의 주식 일기와 닉네임 자체가 굉장히 풋풋하시네요. 그죠? 멋있습니다. 폐기물 쪽인데요. 건설 폐기물, 그 다음에 자동차 폐기물 쪽이거든요. 지금 건설 폐기물로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둘 다 올해 나올 거 많죠. 딱 봐도 영업도 괜찮게 나왔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있죠. 폐배터리 회수, 그 다음에 재활용, 요쪽으로도 좀 핫하죠, 지금. 예전에 언제야, 90년대인가? 뭐 그때 그 고물상이 뭐 실적 좋다 막 이런 얘기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00년도인가? 제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그때 막 제가 어려가지고 과연 막 이랬는데 실제로는 엄청났죠, 그죠? 이 내부적으로는 약간 그런 느낌이랄까요? 인세니언티 같은 경우는 여기 대주주가 그 IS 동서거든요. 근데 여기 한 40% 정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지분. 근데 여기 그 현대건설에서 분리된 회사예요. 그리고 나서 일신건설하고 합병했고요. 그래서 서로 막 일감 주지 않을까, 약간 그런 느낌도 조금 있네요. 좋게 봅니다. 가져가시죠. 그리고 수익권인데 목표가를 못 정하겠어요. 올해 괜찮을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요. 좀 지켜볼 만한 회사입니다. 그리고 마더파더님의 SBI 인베스트먼트 비트코인이죠. 최근에 시세 좀 잘 주고 있죠, 그죠? 저는 빠지는 타이밍이라고 봅니다. 이것도 들고서 장투하고 차트 뚫는 거, 하늘 뚫고 올라가는 거 기다리시면요, 저랑 또 만나게 되십니다. 그 다음 글에. 아시겠죠? 줄 때 드세요, 그냥 줄 때. 코인 쪽은 비덴트가 좀 괜찮아 보이던데, 저는. 그리고 댕댕귀염님의 휴젤, 머리 아프죠, 보톡스 진짜 있죠. 메디톡스, 뭐 대용제약 다 엮여 있는데 중국 쪽 그 전개되면은 저는 괜찮게 보고 있어요. 워낙 여기 마진 구조도 괜찮고 사업 방향성도 좋아서. 근데 지금 현재 자체는 피로도가 너무 많이 쌓여 있어가지고 수급은 좀 약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감안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유니온은 히토류죠. 시멘트 제조인데 북한 그쪽으로 막 엮이잖아요. 자꾸 석회석 무슨 알루미나 시멘트 그쪽이랑 같이 엮여서 남북 경협주로 보는 시각이 좀 팽배한데 저는 비논리 절대 말도 안 되는 시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보자분들은 조금 조심하세요. 이런 거는 좀 정보를 미리 가지고 공략을 해야 되는 종목이라서 교체 매매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시노팩스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1년이고 2년이고 그런 종목 아닙니다. 그런 성격이라고 하지 마시고 기회비용의 측면에서 굉장히 아까워요. 저라면은 비중을 서서히 다른 쪽으로 옮겨가는 거, 반도체 쪽으로, 건설 쪽으로 옮겨두는 걸 추천드릴게요.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제가 반도체는 진짜 제가 한 언제부터야, 지난 8월부터, 이게 지금 얼마나 오래전입니까? 3월이고 8월이잖아요. 작년이야, 작년. 이때부터 말씀드렸어요. 2021년도까지 가자. 2021년도 가면 이 가격 못 볼 것 같다. 이게 지금, 근데 최근 들어서 한 12월부터 막 이제 핫하잖아요. 지금 반도체 얘기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1월 이어들면서 더 많이 나오고 있죠. 애널들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요. 요게 선침해요. 요런 게. 진짜 선침해는. 이거는 산업 방향성을 읽은 거잖아요. 먼저. 거시경제를 통해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기업 자체를 보고, 차트를 보고. 자, 보세요. 한번 순서를. 단순 차트를 보고 딱 들어가는 건 제일 마지막에 들어가는 거죠. 제일 늦죠. 그 다음에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방향성을 분석해서 들어가는 건 그나마 이거보단 좀 양반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산업을 미리 한 6개월 전, 한 달이 아니라 6개월 전, 1년 전에 산업을 미리 공부를 해가지고 들어가는 거. 그리고 나서 더 나아간다고 하면 거시경제, 전 세계 시장 증시가 흘러가는 방향성을 보면서 예측해 나가는 거. 이렇게 범위가 다른 거예요. 이게 이 산업이나 거시경제를 통해서 분석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먼저 그 산업을 선침해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까지는 바라지 않지만 적어도 기업이라도 분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근데 다 요거를 갖고 계시잖아요. 당장 눈앞의 시세에.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몰릴 일이 훨씬 더 큰 거죠. 그렇게 되면. 아시겠죠? 1년, 2년 절대 하지 마세요. 옮겨 타시죠. 지금 많이 늦었지만
그래도 반도체는 먹을 만한 자리들이 아직 남아있으니까요. 그쪽으로 옮겨 타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혼내는 거 아니에요. 제가 조금 좀 그렇습니다. 마음이 좀 아파가지고 그러는 거니까요. 그렇게 하시죠. 아시겠죠? 시노펙스 지난 시간에도 제가 안 된다고 말씀드렸던 종목이에요. 그리고 달코머니님의 휴맥스는 휴맥스 홀딩스에서 인적 분할을 했는데요. 최근에 감사보고 제출 지연이 있었죠. 그걸로 이제 조금 시세 크게 꺾였을 텐데요. 그 정도까지는 반등을 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여기 주력이 뭐냐면은 셋탑박스인데 예전에 하이브리드 셋탑박스로 좀 핫했었어요. 오래전이거든요. 한 10년 됐을걸요. 근데 지금은 여기 실적이 안 나와서 뭐 하려고 하냐면 유중 한번 한 다음에 모빌리티 쪽으로 인수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휴맥스 모빌리티라는 관련 기업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요. 카쉐어링이랑 그 다음에 주차장, 전기 자전거 요쪽으로 막 하려고 하더라고요. 이걸 통해 가지고. 그래서 크게 물린 게 아니라면은 조금 지켜보고 가시죠. 그래도 사업 방향성은 맞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4848님의 어마무시 신풍제약은요. 아까 글에 적어드렸죠. CFD 양도소득세가 4월부터 부과되는데요. 4월 1일부터 부과되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이쪽으로 이제 좀 많이 들어왔다. 제가 자료를 좀 받긴 했어요. 근데 애초부터 이게 추세라는 게 한번 크게 꺾이면요. 좀 쉽지 않아요. 추세가 크게 회복되기가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 CFD 매도 압력에서는 확실히 벗어날 수 있다고 보긴 하는데요. 저라면은 서서히 교체 매매로 좀 대응을 할 것 같습니다. 아마 2020년이 역사적인 한 해로 남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요. 저는 시세를 좀 과도하게 냈거든요. 진짜 20몇만 원까지 갔었죠. 몇천 원짜리 주식이. 그래서 저라면은 더 큰 기대를 가져가기엔 쉽진 않은 국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 FMB는요, 마켓 관리가 좀 핫하긴 하죠. 근데 쿠팡이 상장을 하면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크게 급등을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시점부터는 서서히 최소한 50% 빼고 안녕 준비를 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실적까지 설사 연결이 된다고 해도 이게 연결 실적으로 잡히기까지 얼마나 오래 걸리는데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이슈로 오른 거는 실질적인 매출로 이어지지를 않잖아요. 진짜 테마잖아요, 말 그대로. 그래서 비이성적 상승은 언제나 탈출 기회로 쓰셔야 되는 거예요. 자, 정확하게 반대 개념으로 제가 설명 하나 더 드리면요. 현대차 개판 치고 있을 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괜찮습니다 했죠. 이유가 뭐였을까요? 실적이 개선될 만한 여지가 많이 보입니다. 실적이 개선될 여지가 많이 보입니다라고 말씀드렸죠. 실적. 주식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실적 어떻게 예상했느냐? 미국 소비자 물가부터 해서 자동차 구매 추이, 자동차 가격 상승 추이를 1월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같이 보고 있어요, 지금. 어떤 게 더 논리적인가요? 딱 봐도. 그죠? 무슨 물 떠놓고 제가 차트 보면서 이거 이렇게 갈 겁니다. 무슨 각도 기울기 계산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식은. 아시겠죠? 주가는 결국 실적에 수렴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 주식시장이 가지고 있는 본질입니다. 아시겠죠? 오늘 현대자동차 실적 발표됐죠. 대박 났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저랑 천천히 하나하나 풀어 가시죠. 지금까지는 안 될 수 있어요. 주식 처음 시작하는데 아무것도 모르는데 매도 버튼, 매수 버튼도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당연한 거 맞거든요. 처음 하시면 다 그렇게 해요. 근데 이제 아셨으니까 주린이 딱지 빠르게 떼시려면 빠르게 방향 전개를 바꾸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거 제가 방향성 길 계속해서 잡아드리고 있으니까요. 천천히 따라오시죠.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제가 또 간당간당한 것 같아요, 목이.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주말이니까 제가 최대한 더 많이 해드릴게요. 내일은 아시겠죠? 복복 엄마님의 아모레 퍼시픽5는 제가 걱정 많이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빠르게 설명드릴게요. 중국 실적 개선 가능성이 점점 보입니다. 뭘로 봤죠? 지표들 보고 있죠. 제가 또 소비자 지표 보고 있거든요. 괜찮아 보여요. 그래서 들고 가세요. 화장품 가운데서는 거의 탑픽으로 분류합니다. 자, 여기까지 마무리를 할게요. 그래서 내일도 계속 해드릴 테니까요. 보시면 될 거고요. 제가 새벽이라서 지금 시간이 너무 늦어서 최대한 빠르게 아무튼 정리해가지고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주말 잘 보내시고요. 내일 또 만나요.